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렌즈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렌즈가 가지는 물질적 특성들 혹은 기본적인 렌즈의 디자인 아니면 뭐 광학적인 성질들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렌즈를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이제 피팅이라고 해서 뭐 스티프한 뭐 플랫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피팅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프트 렌즈를 조금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 개를 배우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외울 만한 건 많진 않고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프트 렌즈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 렌즈라고 하면 소프트 컨텐츠 렌즈와 하드 컨텐츠 렌즈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는 많이 봐왔고 그거를 뭐 만져보거나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재질들의 특성을 이용을 하면 장점과 단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프트 렌즈의 장점은 말 그대로 소프트 하잖아요. 이게 부드러워요. 재질 자체가. 그래서 재질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 재질이 부드러운 거를 사용을 해서 특징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질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눈에 착용을 했을 때 하드렌즈보다는 훨씬 이물감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드렌즈를 착용도 해보고 우리가 소프트 렌즈도 아마 실습 시간에 착용을 해봤을 텐데 확실히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확실히 내가 착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 거예요. 하드 렌즈보다는. 그래서 이물감이 적고 그래서 피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하드 렌즈는 확실히 딱딱하고 수분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좀 적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하드 렌즈를 끼고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소프트는 적은 시간이 짧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경 흐림 현상이 없습니다. 이 안경 흐림 현상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침에 이제 렌즈를 끼고 외출을 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이제 집에 오자마자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쓰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각막이 눌러져 있어서 약간 흐려 보이는 현상이 이 안경 흐림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막이 많이 눌러져 있을수록 안경으로 썼을 때 더 흐려 보이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면 음, 소프트 컨택트 렌즈 보다는 하드 콘택트 렌즈가 각막을 많이 누르기 때문에 안경 흐림 현상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안경 흐림 현상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문제 나왔을 때 쉽게 이해하고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안경 흐림 현상은 하루 종일 렌즈를 사용하다가 안경으로 바꿨을 때 일시적으로 각막이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흐려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더 딱딱하고 각막을 많이 누를수록 안경 흐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소프트보다는 하드가 안경 흐림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은 플레어의 발생 빈도가 낮다. 플레어가 뭘까요? 플레어라는 거는 주변부가 번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부 흐림이라고도 하고요. 주변부가 흐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어 현상은 크기와 조금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드 렌즈 중에서 PMMA가 있었고 RGP가 있었고 소프트 컨텐츠 렌즈를 크기를 비교했을 때 PMMA가 제일 작고 RGP가 크고 그 다음 소프트가 제일 클 건데 그래서 크기가 큰 거일수록
여기가 뭐 동공이라고 하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렌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주변부가 흐려 보이는데 주변부까지 오는데 거리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작을수록 주변부에 걸릴 수 있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크기가 작을수록 플레어 현상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프트가 제일 크니까 플레어 발생 빈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우고 더 해볼게요. 그리고 먼지 같은 이물질이 각막과 렌즈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하드 컨택트 렌즈는 각막 위에 약간 떠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안에 눈물도 차고 이물질이 들어가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이 소프트 렌즈는 각막에 거의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각막과 렌즈 사이에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불실 위험이 적다. 이게 뭐냐면 하드 렌즈는 건조해지면 눈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소프트 렌즈는 말 그대로 부드럽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촥 달라붙는데 하드는 그 커브를 유지하고 있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가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눈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렌즈에도 단점이 있을 텐데 렌즈면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뭐 함수율 아니면 주변이 건조했을 때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렌즈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물이 갑자기 빠지거나 막 이런 게 이 렌즈 자체가 외부 환경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각막난시가 교정이 어렵습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렌즈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눈물, 이 누액 렌즈를 통해서 각막난시를 조금 처방을 해주는데 용이할 겁니다. 근데 소프트 렌즈는 눈에 탁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막난시 교정이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이 각막난시에 대해서 나오면 조금 딱딱한 재질. 그래서 뭐 하드 콘택트 렌즈가 소프트보다는 각막을 조금 누르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막난시를 교정해주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누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나 점액질, 말 그대로 단백질이 렌즈에 침착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학교에서 배웠었잖아요. 소프트는 단백질 침착이 많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뭐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DK 값이 낮다. 산소 투과가 많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렌즈 마지막에 배웠을 때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재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 부드럽고 조금 눈에 편하고 적응 시간도 짧고 이런 것들에다가 하드 렌즈 재질 중 하나인 실리콘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실리콘이 가지는 산소 투과가 굉장히 좋다는 장점을 합쳤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렌즈는 아무래도 하드 렌즈보다는 산소 투과는 적겠죠. 그래서 그걸 합친 게 나왔던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만 더 진행을 한다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하드 콘택트 렌즈보다는 사용 가능 기간이 조금 작아요. 짧아요. 그래서 소프트는 뭐 원데이, 아니면은 2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사용을 하고, 뭐 하드는 더 길게 사용하죠. 소프트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제조했었을 때 주로 주형 주조법 혹은 회전 주조법을 사용을 해서 소프트 렌즈를 만들었었습니다. 제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고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렌즈 직경과 베이스 커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BC는 후면 광학부 곡률 반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률 반경이 커질수록
세그 값이 낮아진다. 우리가 세그 값이 이렇게 렌즈가 평평하게 올려놨을 때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세그 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세그 값과 커브와 관련을 했을 때 곡률 반경을 길게 했대요. 그러면 요게 곡률 반경이 길까요? 요게 곡률 반경이 길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곡률 반경, 반지름이 더 길겠죠? 그래서 곡률 반경이 길수록 더 평평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곡률 반경은 요게 짧을 거예요. 그럼 곡률 반경이 길수록이면 요거겠죠. 곡률 반경이 길수록 세그 값은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곡률 반경이 짧아질수록 세그 값은 길어질 거다. 그래서 뭐 문제에 세그 값이 높다. 그래서 세그 값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곡률 반경을 길게 해준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세그 값이 높아서 세그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곡률 반경을 높여줄 거다. 이런 것처럼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곡률 반경과 세그 값과 연결 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곡률 반경이 일정할 때로 보면 DIA는 다이아라고도 하고 요거는 이제 전체 직경이에요. 그래서 전체 직경에 대해서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렌즈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직경이 짧은 경우 그리고 전체 직경이 큰 경우 2번, 2번, 1번, 1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직경이 길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럼 세그 값은 더 깊을 겁니다. 근데 전체 직경이 짧다라는 건 렌즈가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세그 값이 작을 거예요. 이것도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그 값이 낮아서 예를 들어서 세그 값이 낮아서 세그 값을 높여주려고 한다. 그러면 전체 직경은 크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세그 값을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이랬을 때 베이스 컵을 그러니까 곡률 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 직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률 반경이 길어질수록 세그 값은 낮아질 거고 전체 직경이 커질수록 세그 값은 커질 거다.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제 렌즈를 봤을 때 이게 스티프한 렌즈라고 해요. 스티프하다는 렌즈는 이렇게 커브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티프한 렌즈를 너무 스티프하기 때문에 플랫하게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일단 이게 이게 플랫하겠죠? 커브가. 그럼 세그 값을 낮춰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곡률 반경을 더 플랫하게. 그래서 곡률 반경을 더 크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곡률 반경이 더 크니까 곡률 반경이 더 크게. 그리고 똑같은 렌즈에서 봤을 때는 렌즈 직경을 작게 해서 세그 값을 낮춰준다. 그래서 그 스티프한 렌즈를 플랫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세그 값을 감소시키고 곡률 반경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렌즈 직경을 더 작게 만들어준다.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반대로 이번에 플랫한 렌즈를 눈에 맞게 하려면 스티프하게 조금 바꿔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그 값을 이렇게 스티프한 걸로 바꾸려면 깊게, 더 크게, 그리고 베이스 커브를 그러니까 곡률 반경을 더 짧게, 스티비라고 하면 짧게겠죠.
그리고 렌즈의 직경을 똑같은 크기에서 봤을 때 더 크게 만들어 줘서 세그 값을 깊게 만들면서 플랫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요. 요번에는 이제 렌즈의 변수를 선택했을 때 소프트 렌즈의 전체 직경은 가시용체 직경에 2mm를 더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가시용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홍채가 이렇게 보이면 양쪽에 1mm 더 크게 이렇게 렌즈를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홍채보다 2mm 직경이, 그러니까 이 전체 지름을 1mm, 1mm 더해서 2mm 크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후면 광학부 곡률 반경. 그러니까 곡률 반경을 어떻게 처방을 해주느냐? 일반적인 해마 렌즈의 경우에 약주경선의 곡률 반경에서 0.7에서 1.3mm 정도 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0.8mm를 더하는 추세예요. 임상적으로는. 그래서 0.8 정도 더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함수율 38%인 렌즈가 전체 직경이 뭐 13mm다.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얼마로 하는 게 알맞겠냐? 이렇게 나온다 하면 일단 함수율 38%라고 나오면 아, 이게 해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베이스 커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밑에 각막 곡률계 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막 곡률계로 봤을 때 뭐 7.8mm 180 그리고 7.6mm 9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주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곡률 반경이 더 긴 거겠죠. 약주경선은 곡률 반경이 긴 거니까 이 약주경선에서 0.8 정도 더해주면은 그게 이제 올바른 베이스 커브가 알맞은 베이스 커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 8.6mm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주경선은 빛을 덜 꺾는 거니까 뭐 이런 렌즈와 이런 렌즈가 있으면 이게 더 빛을 많이 꺾겠죠. 그래서 곡률 반경이 짧을수록 더 강주경선이다. 곡률 반경이 길수록 약주경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사실 곡률 반경에서 1mm 정도 더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실제 안경원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한 0.8에서 한 1mm 정도 더해주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 한 번만 더 말씀해 드리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면 이제 해마 렌즈에 대한 특징들이 나올 거예요. 뭐 함수율이 38%고 뭐 어떤 거고, 이런 소프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얼마가 알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문제에 이제 각막 곡률계로 측정했을 때 180도에서는 7.8mm가 나왔고 90도에서는 7.6mm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약주경선은 더 곡률 반경이 긴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7.8mm에서 임상적으로 한 0.8mm 정도 더하면 된다. 그래서 8.6mm 정도가 베이스 커브가 알맞을 거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피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체 직경이 0.5mm가 증가되면 베이스 커브는 0.3mm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 커브가 14mm고 전체 외경이 예를 들어서 뭐 30m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피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 사람이 전체 직경을 30.5mm로 늘렸대요. 그러면 이 베이스 커브를 0.3mm 증가시켜야 이게 동일한 피팅 상태가 되는 거예요. 30mm일 때 14mm이면 0.5가 증가하면 0.3만큼 온 게 이게 전체 직경이. 그러니까 전체 직경이 0.5만큼 증가하면 베이스 커브는 0.3만큼 증가해야 피팅 상태가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이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좀 은근히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 렌즈를 피팅 평가, 그러니까 피팅이 잘 되어 있는지, 이 사람 스티프한지 아니면은 뭐 플랫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팅 평가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최소한 20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착용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 뭐 이렇게 홍채가 있으면 아까 1mm 정도 더 크게 한다 했잖아요. 전체가 1mm 정도 크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상하 좌우 벗어남이 1mm 이내 정도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렌즈가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홍채보다는. 그리고 눈을 깜빡였을 때 0.5에서 1mm 정도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요. 눈을 깜빡이면은 눈꺼풀에 의해서 렌즈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텐데 그 움직임이 0.5에서 1mm 정도가 정상인데 그게 움직임이 엄청 작아요. 그러면 렌즈가 타이트하구나. 그리고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루즈하구나. 뭐 플랫하구나. 스티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랫하기 때문에 렌즈가 뭐 각막이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더 많이 올라갔다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으면 좀 플랫하구나, 루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방이나 측방,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쳐다보거나 측면을 봤을 때는 1.5mm 정도 움직임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푸시업 테스트라고 우리가 눈꺼풀 아래쪽에서 귀 쪽 있죠. 뭐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귀 쪽에서 엄지를 통해서 렌즈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눈꺼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올렸을 때 렌즈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렌즈를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플랫하구나, 속도가 조금 느리면 타이트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는 그 시험은 이 푸시업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스티프한 피팅 상태, 플랫한 스틱한 피팅 상태, 아니면은 잘 되어 있는 피팅 상태, 이것들에 대한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팁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플랫한 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렌즈를 말을 할 건데, 착용감은 일단 플랫은 이렇게 각막이 있으면 플랫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가 잘 밑으로 떨어지고 눈꺼풀에도 아까도 많이 올라간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착용감이 좋지가 않아요. 이 렌즈가 움직이는 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에 플랫한 상태는 착용감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프한 거는 말 그대로 움직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중심 안정이라고 해서 렌즈의 움직임이 뭐 대체적으로 좋겠죠.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반해 플랫한 거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중심 안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목할 때, 눈을 깜빡였을 때 움직임이 적다라고 했었죠. 스티프한 거는 움직임이 0.5mm 미만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스티프한 거에 가장 중요한 거,
순목을 하면 순간적으로 그게 개선이 된다. 이게 스티브 표현을 하는 걸 겁니다. 이거는 시력을 말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그래서 이제 플랫한 거는 순목을 하면 움직임이 많다라고 했고, 아무래도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눈꺼풀에 의해서 여기가 편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부분이. 그래서 순목시 편심된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측이든 측면이든 움직임 자체가 적은 거는 스티프할 거고, 움직임이 많은 거는 플랫할 겁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시력, 눈 깜빡임 후에 일시적으로 향상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각막이 이렇게 있을 거고, 스티프하면은 렌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눈물이 차는데 스티프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깜빡이면 결막이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 눈물이 일시적으로 쫙 빠져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쑥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면 일시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눈을 깜빡인 후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순목을 하고 나서 시력이 좋아진다. 아니면 뭐 개선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스팁에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목 시 눈을 깜빡인 후에 라는 얘기가 나오면 스팁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팁한 거는 여기 안이 가운데가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각막이 이렇게 있을 거고 스티프하기 때문에 여기에 눈물이 찰 텐데 가운데가 주변부보다 두껍기 때문에 플러스 누액 렌즈 효과가 나을 거고, 플랫한 거는 각막이 이렇게 있고 플랫은 이렇게 평평한 거니까 이 안에는 주변부가 중심부보다 두껍기 때문에 마이너스 누액 렌즈 효과가 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순목시는 반드시 외워주시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목 직후 시력이 개선되는 건 스팁이고, 그래서 순목 직후 뭐 시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스팁에 관련돼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색역등을 관찰했을 때 이 스팁한 거는 공막 쪽에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각막을 이렇게 찍어서 있기 때문에 이 각막 가장자리부 혹은 공막 쪽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색역등으로 관찰했을 때 공막에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아, 이것도 스팁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이어성, 그러니까 케라토미터에서 마이어상을 봤을 때 스팁은 불규칙할 거고 플랫은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어상을 봤을 때 어떻다 이렇게 특징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스팁, 플랫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플랫은 움직임이 많아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착용감도 안 좋고 중심 안정도 안 좋고 움직임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팁은 움직임 자체가 적고 그리고 눈 깜빡인 후, 그러니까 순목 후에 일시적으로 상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나오면 스팁이라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스팁, 플랫, 피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착용감이 좋지 않았고 뭐 움직임이 많았다라고 나오면 플랫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거고, 뭐 순목 후에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움직임이 적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스팁한 걸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앞부분과 관련해서 풀면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판 렌즈 설명이 사실 스티판 렌즈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 승목 후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향상됐었다. 이렇게 나오면 아 얘가 스티파구나. 그래서 이러한 렌즈를 알맞게 처방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 스티프한 거를 우리가 플랫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세그 값을 감소시켰고 베이스 커브를 더 플랫하게 그러니까 더 크게 했었고 렌즈 직경 작게 했었구나. 이거를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말하는 특징들이 스팁을 말하는 건지 플래트 렌즈 상태를 말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팁하고 플랫한 거를 세극과 감소하고 뭐 이런 거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주에 제가 대면 수업 때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지금 노트 정리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